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팝꽃TV입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본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지지의 이유라고 합니다. 애초에 중국인의 입국을 초창기에 차단했으면 10,000명 이상의 확진에 199명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0,000여 명 확진에 199명 사망은 2%에 육박하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초등 대처를 잘못한 것임에도 대처를 잘해서 피해가 적었다고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처를 잘한, 즉 진작에 문을 걸어잠근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여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국 중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도 희생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이럼에도 정부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우한폐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걸 보면 참으로 이 정권의 국민 현혹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야당의 견제 능력이나 비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야당이 정권을 견제를 못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유례 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국제적 존재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주권국가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삼불합의의 치욕을 자초했습니다. 삼불합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협력을 동맹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안보에 위험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치욕을 자초하고도 이러한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손잡고 공조해도 모자랄 일본과는 명분도 실리도 승산도 없는 싸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불통과 불신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이 평화의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시험 등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어느 때보다 광적으로 매달려 왔습니다. 이런 북한을 위해 제재를 하지 못해
안다라고 제재를 해제하지 못해 안다라고 남북 군사 합의서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감시 정찰까지 포기했는데도 북한은 고마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능멸과 조롱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한때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은 흔적도 찾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위험인식 오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인식이란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위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경계할 나라와 공을 들여야 할 나라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 위험이 이 나라 위험 인식입니다. 그 때문에 실존하는 위험과 인식하는 위험 간 괴리가 커지는 만큼 정책은 안보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에 대한 당장의 실존적 위험은 북한에서 오지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역사적으로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유린한 세력은 예의 없이 영내 신흥 패권 국가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일본, 홍타이지의 청나라, 메이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은 그들이 당시 패권을 정확하는데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조선이 혼자서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권국임을 자임하는 중국은 주변국을 과거 명청시대의 속국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중국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중국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의 길로 나가는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의 강대 국가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영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21세기 친중 4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유령이 위험 인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국민 정서가 국익을 지배하는 해악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초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위험인식의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핵화를 저해할 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화 경제란 이름으로 제재를 허물고 경협을 재개하여 북한 경제에 숨통을 열어줄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비핵화를 거부할 체력만 키워준다는 단순한 이치를 이 정권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이를 뒤돌리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는 주사파의 위험인식 오류가 결국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과거 조선말의 조선총독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사파 무리들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동조의 인식이 조금씩 쇠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미국의 2차 대전 승리로 인해 해방이 됐고 6.25 때 북한과 중공군의 공격을 미군이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막아줬고 지금 중국의 공격이 없는 것도 중국의 침탈이 없는 것도 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과거 베트남이 실질 지배하고 있던 남사군도에서 중국 함정이 중국 경찰정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과거 베트남이 그러니까 통일 전에 월남이죠. 월남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곳이었었습니다. 월남과 월맹의 전쟁통에 그곳을 강제 점령한 중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섬에 베트남 어선이 인근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국 경비함이 침몰시켜 버린 것입니다. 어선을 침몰시켜 지금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사건을 야기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마라도 해안이나 남태평양 동중국해 이 지역을 갖다 자기네들이 완전 장악 못하는 것은 미군과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군 해군력과 일본 해군력이 없다면 중국이 동중국해 남태평양 일대를 다 자기네 영토로 만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며 패권주의를 자임하지만 중국은 패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항공모함 등도 건조했다고 하지만 그 성능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몇 척이나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해군력만으로도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미군의 항모가 동중국해에
항상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고 껍데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금만 경제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거의 중국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취약한 경제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명청시대처럼 중국의 제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매달리는 삼불 정책은 잘못된 외교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권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근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에 어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각자 개인이 많은 자각과 각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아주 중요합니다. 야당다운 야당은 없지만 소수일지라도 진짜 야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야 그나마도 견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대 야당보다 작은 야당이라도 전투력을 갖춘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어 작지만 강한 견제라도 있어야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